7호선 옥정 포천 연장 사업이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내며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옥정 신도시 핵심 현안인 고읍 옥정 구간 조기 완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7호선 옥정 포천 연장 사업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고민 중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추진위원회 구성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7호선 옥정 포천 연장 사업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고읍에서 옥정 구간 조기 완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기본 계획을 통과한 만큼 해법 논의에 나설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을 통과한 서울 7호선 옥정 포천 노선입니다. 이미 착공한 도봉산 옥정 노선과 연결됩니다. 현재 양주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봉산 옥정 노선과 옥정 포천 노선이 만나는 고읍 옥정 구간의 조기 완공입니다. 옥정은 신도시가 들어선 곳으로 7호선 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미뤄지면서 계획도 덩달아 지연됐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옥정 포천 노선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 옥정 신도시 주민들의 남은 과제는 고읍 옥정 구간의 조기 완공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옥정 7호선 사업이 늦춰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옥정 7호선이 개통돼서 옥정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염원인 7호선 조기 개통이 조금 늦긴 했지만 뒤늦게나마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빨리 사업이 좀 착공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읍 옥정 구간을 분리 시행해 2025년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함께 개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철 7호선 고읍 옥정 간 구간 분리 시행하는 거 빨리 해서 2025년도에 지금 기존 노선 개통할 때 같이 하게 하는 거고요. 지역 정치권은 고읍 옥정 구간 조기 개통에 대해 정부의 협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읍 옥정 구간의 경우 LH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사업비만 문제없이 조달된다면 빠른 시일 내 완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제대로 뒷받침만 되면 2년 내지 3년이면 충분히 개통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빨리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가 서두르면 좀 조기에 개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11월 중 고읍 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경기도가 공사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과의 구자군 과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옥정 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이 지금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 방식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게 이번 달 안에 이제 발주 광고 심의를 받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턴키가 되면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하고 내년도에 이제 업체 선정해서 24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9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로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어디에 생길지도 관심인데요. 현재까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양주 관내는 옥정지구 안에 한 개소하고 포천에는 저 세 개소가 신설이 되는데 송오리 쪽에 하나, 그다음에 대진대 입구 쪽에 하나, 또 포천시청 인근에 하나 해가지고 총 3개, 전체적으로 4개가 신설이 됩니다. 역사 위치는 저희가 이제 공청회 때도 발표가 되었고 이번에 기본 계획이 승인되면서 계략적인 위치는 선정이 됐는데 설계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는 또 약간 변경될 소진이 있습니다. 예. 예,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경기 북부 교통체계 개선이 기대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버스하고 전철 개통 때의 시간 단축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워 시간에 이제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까지 버스가 한 73분 정도 걸리고 전철이 개통되면 약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3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이었습니다. BTS가 맏형 진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입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는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취소하고 병무청의 절차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입대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BTS는 세계적인 가수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병역법에는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그 형평성 문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BTS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복무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27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튼튼한 두 개 금을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요.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정부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의정부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민 불편 사항을 듣기 위해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종합 중점 감사 분야는 소극 행정으로 발생한 도민 불편 사항, 인허가 비리 등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요구 등입니다. 제보는 감사 종료까지 의정부시청 1층 대강당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익제보 핫라인 등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윤종영 의원이 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 연구, 법령, 제도 신설 및 개정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정책이지만 정당에 상관없이 경기 북부 의원으로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는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가 연간 12,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외국인 범죄 건수는 62,800여 건이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남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 남부청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건수는 5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대 범죄 중에서는 폭력이 가장 많았고 절도, 강간, 살인, 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낮 12시쯤 동두천시 생현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변 이웃의 신고로 소방 출동 후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음식을 조리하던 A씨가 냄비를 올려두고 잠이 들어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 수신기가 고장나거나 방화문이 훼손된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적발됐습니다. 본부는 지난달 9일에서 30일까지 경기 지역 요양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 202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량 집중 단속을 실시해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요양병원은 화재 경보 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화재 발생 시 경보 설비 동작이 불가능했으며 B 요양원은 비상시 자동으로 문을 잠그는 기능인 도어 클로저를 방화문에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 명령, 기관 통보 등 총 60건을 조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